안녕하세요. 좀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 복귀를 하고 또 마무리를 해야겠죠? 오늘 시장의 움직임에서 좋은 상한가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에스코넥 그리고 큐로홀딩스, 아스타 모두 다 사우디 투자 관련된 내용으로 상한가를 많이 올라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백 종목들이라서 제가 그다지 매매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해서요.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석경 AT가 오늘 위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저는 내려오기를 바랬었고요. 내려오면은 매수할 생각을 했었는데 종목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자 우선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이렇게 매매 연습은 좀 오전 중에도 많이 해봤었고요. 막살 바이오 네, 뭐 장중에 이제 적은 수량으로 한번 매매에 동참했었었고 램보 로보틱스는 아시겠지만 네, 저 밑에서 잡아서 매매를 또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윤성 FNC 이렇게 또 매매도 해보고요. 또 손해본 종목도 있었어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순절하는 손절선을 잡고 매매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저점을 지켜주지 않고 깨서 매도를 했었고요. 손절을 했었고요. 카네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네, 연습 매매를 했었다가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절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시스템즈는 뉴로메카를 대장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SP 시스템즈를 굳이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빨리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뉴로메카가 지금 로봇 관련된 쪽에서는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로봇 사업 강화 소식이 있었는데 뉴로메카는 직접적으로 인수 유력 후보자 소식이 있을 정도였고 SP 시스템즈는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간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슈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이슈가 없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매수하는 금액도 적었었고요. 비중으로만 따지면 네, 적은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저점을 저는 손절선으로 잡고 매매를 동참했었는데 역시나 오늘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서 떨어졌는지 네, 손절선을 건드려서 매도를 처리했습니다. 나머지도 다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매매를 몇 번씩 해봤는데 저랑은 좀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해보는 금액 자체는 적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이거 매매를 했다고 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우선은 매매를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제가 보통 잘 되는 매매가 확실히 있고 잘 되지 않은 매매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을 좀 크게 조금 더 넓혀서 조정을 해봤는데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저도 녹화를 해놓고 매번 모니터링을 하니까 모니터링 하면서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는 쪽으로 설정을 계속해서 바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결국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제가 꾸준히 매매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브리지텍과 셀바스 AI 그리고 KCS, 꿈비, 유로메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선 저는 여기 있는 이 금액들은 보초병으로 일단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유로 메카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매수를 일단은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돈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고 지금 뭐 아스카와 같이 대장은 사실 미코바이오메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코바이오메드 쪽에서 상승을 하고 그 이유가 사우디와 관련된 내용들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 로봇 쪽은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시기가 또 오겠죠? 거래대금이 줄어들었을 때 얼마나 하락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고 내일은 거래대금이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줄면서 내려오게 되면 매수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34,550원 34,550원을 건드리 지켜주면은 강한 상승이 또 이어질 건데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죠. 근데 지켜지는 것을 예상을 하고 돈을 매수한 다음에 지켜지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매도하는 전략을 취할 예정입니다. 꿈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로만 설명을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매에 대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 알루미늄은 내려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거래대금도 줄고요. 그렇게 되면 매수 기준에 해당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높은 위치로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리할 상황은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마 알루미늄 종목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혼자 단독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비와 같이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10선을 빠르게 7일, 6일에서 7일 이 타이밍에 10선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이렇게 되고 지금 2차전지 테마 상승 얘기도 있는데 러시아 얘기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일단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러시아 알루미늄 관련해서요. 캐나다와 그 다음에 미국 등등이 러시아산 철강, 알루미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를 해버리면서 이 알루미늄 쪽과 그리고 금속, 광물 이쪽이 다시 예전처럼 그런 광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부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 알루미늄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알루미늄 가격을 제가 더 살펴봤을 때는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올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 그때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려오면 매수하는 방법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조금 다른 모양이고요. 에코프로는 과거에 여기에서 상승을 했을 때요. 여기서 상승을 했을 때 단독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많았고 그리고 2차전지에 관심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확실히 월등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으로 지금 시장의 그런 산업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죠. 게다가 여기에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나서 더 이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 저점을 지켜주는 어떠한 흐름, 금액도 줄어들고요. 그런 흐름이 나온 후에는 그때부터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가능성을 둘 다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매수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유로 메카이고요. 여기에서 여기 횡보를 했고 들어올린 다음에 다시 눌러서 이렇게 당겼습니다. 1차 상승이 있고 2차 그리고 3차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할 생각은 없고요. 단기적으로만 지금 접근할 생각이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저점을 지켜주는, 여기 저점이 있죠? 이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갭이 많이 떠 있는 상태이죠. 여기 빈 공간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 공간을 이날 떴을 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앞에 있는 물량들을 다 받아준 상황이고, 여기서 수익이 다 여기서 매수했다가 물려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매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매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매도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려오면 매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갭을 메우려고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세력 형님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매수를 걸어둘 것이고요. 걸어두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하고 나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저점의 위치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겁니다. 더 오랫동안 들고 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할지 그렇게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꿈비 같은 경우에는 10선을 지금 여기서 깼고 살짝 들어올리는 척 했다가 다시 막혔지만 하나 둘 셋, 세 번째 날에는 그래도 10선을 지켜줘서 이렇게 10선을 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고, 오늘 또다시 여기 10선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이 진짜라면 여기서 세력 형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고 가는 게 진짜라면 여기 저점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저기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이 저점을 지키지 않으면 매수한 것 포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들도 매도를 하거나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추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저점까지의 거리 자체가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상황에 따라서요, 매수하는 금액, 다른 종목들이 매수되는 것에 따라서 꿈비에 돈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꿈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만 손절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KC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10선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일 10선을 어떻게 터치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딱 지금 10선이 올라오는 그 각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음봉의 형태를 먼저 보여주게 되면은 이 저점 부근에서 저는 매수를 할 거고요. 이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오히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여기에서 한번 상승을 1파, 2파, 3파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한 파동이 됐고 하나, 둘, 셋, 1파, 2파, 3파의 형태가 되고, 그러면 조정파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상승 1파, 그리고 조정 2파, 그리고 마지막 상승 3파가 나올 텐데, 그때는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선을 내일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일자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떨어지면, 10선 아래로 떨어지면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위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겠고, 양자 암호 관련돼서 지금 따로 추가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10선을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 세력 형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 둘, 셋, 3일 안에 양봉으로 되돌려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는 양자암호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혹은 반대로 오히려 이때 매수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마치 AP 위성처럼요. AP 위성처럼 여기서는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살짝 돌려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때 3월 17일에 뉴스와 함께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뉴스와 함께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쭉 흘러내렸죠. 보시면 거래대금도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내릴 때 약 30%를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언제까지 흘러내릴까,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흘러내려야 적당히 흘러내린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때 고점 대비 최소 20%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제는 좀 내려오긴 했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20% 정도 혹은 20%에서 30%까지 많이 흘러내린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서야 반등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까지 흘러내렸을 때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며칠 동안 눌려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척 하다가 내려가고 오르는 척 하다가 내려가고 하다 보면 실제로 며칠만 있으면 나는 팔아야지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자기 평균가보다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입절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고 올라가면서 상승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력 형님들이 내려올 때도 일부는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이 매수한 쪽은 이렇게 끌어가면서 상승을 시키는 자리에서 더 많이 매수를 해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내려오면은 매수한다, 내려오면은 받쳐놓고 매수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차피 돈이 많고 여기서 올라갈 때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씩 흔들면서 매수해서 나가면 결국엔 그들의 평단은 주가보다는 무조건 아래쪽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종가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한 번 더 땡겨 버리게 되면 아침 일찍 땡겨 버리게 되면 무조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량은 훨씬 더 많이 수익인 상태가 될 것이고 그 땡기고 나서부터 천천히만 흘러내리면서 팔아도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앞에 이 며칠 동안을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작업을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KCS는 그래서 내일 떨어지게 되면 10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매수를 하려고 지금 저는 준비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바스 AI는 지금 차트 모양이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하는 위치가 여기 한 번 그리고 횡보하고 두 번 그러고 나서 횡보하는 중입니다. 이 자리였다면 그죠?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였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저는 일단 여기서 매수를 조금 해봤고요. 테마의 그 강도 때문에 3차까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치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들처럼 여기서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을 한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상승을 한 것처럼 셀바스 AI도 그렇게 상승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여기 저점을, 여기 음봉을 지금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종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깨지, 굳이 여기서 관리를 다 했는데 깬다라는 건 세력들의 의지가 여기서 밑에서 다시 잡아서 올리는 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금액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초봉으로 세워놨던 그런 금액들은 아마 손절을 하고 제가 집중하는 이 종목들에만 돈을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브릿지텍도 마찬가지예요. 브릿지텍도 여기에서 지금 들어올리고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양봉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저점을 깨면 10선이 아래로 꺾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10선과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거기에서 매수를 해서 10선까지 벌어져 있는 간격을 수익권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일 이 저점을 깨면 매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컴퍼니는 이 자리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미래컴퍼니가 오늘 경고가 이제 풀립니다. 경고가 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용이 있죠. 경고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고점이 종가가 4만원이었고, 그리고 4만50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녹화해서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왜 굳이 50원을 올려가지고 경고를 하루 더 가져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또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요. 어차피 이날 받든 내려와서 받든 올라가면서 받든 그냥 세력 형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라가면서 받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네,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좀 관점에서 보고 있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금 지켜줘야 될 저점이 딱 여기인데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액수보다 더 많이 추매를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지금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에코프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조금씩 내용도 나와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대 금액이 터지는 게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과거에 보게 되면 1조대 금액이 터지는 경우가 며칠 안 됐고요. 1조대 이상의 금액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최소한 20%에서 30%는 빠지는 게 적당히 빠지는 수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20%에서 30% 정도 빠진 금액에서 반등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20%에서 30% 정도 빠진 금액,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나서 여기에 며칠을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일동제약이라고 알고 계시죠? 일동제약도 보시게 되면 여기는 4천억 금액이 터졌지만, 여기 보시면 1조 금액대가 터지죠? 네, 여기도 터집니다. 1조 금액대가 터졌을 때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하락으로 기세를 잡게 되면 최소한 20% 이상까지는 빠졌다가 들어올리고, 20%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서도 20% 이상만 이렇게 빠지죠? 빠지고 나서 들어올리고요. 20% 이상 빠지고 나서 들어올리고,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도 20% 넘게 빠지고 더 빠지죠, 여기는. 그렇지만 또 들어올립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1조대 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1조 때 금액이 나왔던 종목 중에 이 종목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볼게요. 네, 제일 많이 터졌던 금액대가 8천억인데 8천억 이후로 네, 계속 빠지죠. 네, 이렇게 빠지는 거 많습니다. 일동 홀딩스 종목도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1조 대가 금액이 있었는지. 1조 때는 없었지만 최대치 거래대금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한메이 글로벌도 보게 되면 나름 네 1조 때는 아니지만 3천억만 넘어가도 그 이후에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1조 대 금액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확률보다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거에 지금 반하는 종목이 좀 특이한 종목이 약간 금양이었습니다. 금양이었고, 여기 보시면 네, 그 거래 대금 자체가 여기서 많이 터지고 눌렸는데 또 들어올렸죠. 근데 또 들어올릴 때 여기 상한가가 나왔다는 게 되게 주목해야 될 점이고, 11선, 10선을 이렇게 지켜주고 올라갔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네, 이렇게 7천억 가까이 가장 많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또 20%, 30% 빠지고 들어올리죠. 여기서도 20% 정도 빠지고 들어올립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돌파해서 올라갈 때는 또 네, 11선을 지키고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11선을 지킨다면 다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고, 여기서 11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면 밑으로 빠진 것처럼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면 밑으로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지금 11선 이상에서 거래대금과 그 다음에 가장 높이 올라갔던 날 자체가 지금 이날이거든요. 3월 7일. 근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8번째 날에 빠지고 네, 11선을 지금 거의 붙여놓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은 11선을 다시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11선 위에 종가를 밑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11선 한번 지키고 저점으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들어올리고 빠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이 그나마 차트로서는 좋게 보이는 측면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 하나만 더 보고 녹화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비캠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때도 보시면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나름 터졌지만 네, 3,700억이 터졌었네요. 많이 터진 게 3,700억인데 여기 보시면 이 표시가 이제 경고 주의 표시거든요. 이때 이 표시와 함께 또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들어올렸죠. 그렇지만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더 멀리 못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네,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보시면 자, 거래대금 터졌는데 6천원 가까이도 터졌지만 밑으로 눌릴 때 11선을 회복했었고, 이 회복한 다음에 이 저점을 깨지 않으니까 더 밑에까지 내려온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11선으로만 따지고 보면 사실 한 번 상승, 두 번, 세 번까지 상승을 하고 가는 거라서 여기서 더 간다라는 건 11선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요. 뉴로메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아실 거예요. 한 번 상승하고 두 번 상승하고 세 번 상승하는데 그나마 여기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매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여기도 10선을 지키고 상한가가 나와서 그 다음에 거의 상한가 이후에는 이제 10선을 만들고 나서는 처음 지점이기니까 매수를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고 보초병을 보냈던 것이고요. KCS도 상한가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10선이니까 매수에 더 집중하고 있다. 다만 셀바스 AI는 여기에서 강하게 테마성으로 상승을 하고 나서 10선을 맞았고 두 번째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손절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브리지텍도 첫 번째에서는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상승 다음에 눌렸고 10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베팅을 하겠지만
이걸 깨버린다면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서 굳이 오랫동안 들고 있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미래컴퍼니는 10선에 처음 부딪히고 가는 자리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깃발 모양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깃발 모양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는 조금씩은 더 익숙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몬이라는 종목을 저도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레몬이라는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 10선을 지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 아래를 깼지만 결국에는 10선을 지켜줬습니다. 내일 음봉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내일 음봉이 나온다면 8, 9번째에 나오는 음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고 종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경고가 풀린 종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저는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내일 만약에 접근을 하는 중에 이 저점을 지키는 모습이 나온다면요, 그죠? 매매가 오늘 제가 매매를 시도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뉴로메카였는데 뉴로메카를 아침에 일찍 팔면 그 다음에 AP 위성을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처럼 내일 만약에 레몬은 그냥 아래로 이렇게 죽고 있고 음봉으로 이렇게 죽고 있고 반대로 미래컴퍼니는 여기에서 상승을 이렇게 강하게 만약에 해준다면 여기에서는 수익을 일단 내고요. 그 다음에 레몬을 잡아보려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더 많이 꺾여버리면 사실 에코프로가 먼저 출발한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먼저 출발한 테마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에코프로가 여기서 강하게 죽어버리면 당연히 레몬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몬은 일단 전기차의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은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도 이렇게 2개 상한가가 나왔었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혹시라도 더 내일 이렇게 죽더라도 그래도 조금 힘은 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무조건 지켜줘야 돈을 많이 넣는 거고, 저점을 많이 지키지 않으면 조금은 잃더라도 저는 손절하겠다, 이런 게 저의 방법입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저점에 마이너스 고가 대비로 치면 거의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왔을 때 반등이 나왔었죠. 재탕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처음 등장하는 그런 악재였다면 사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더 갭이 더 크게 해서 밑으로까지 많이 꺾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8%부터 시작을 했지만 시가에서부터 쭉 내렸죠. 여기서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쭉 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쏟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에코프로가 여기서부터 잠깐 올랐다고 하더라도 쭉 쏟아질 수 있었고, 여기에서 쏟아졌으면 그 쏟아진 다음날에 매수를 해보거나 아니면 쏟아진 날 종가에 일부를 담고 SM처럼 여기서 잠깐의 반등을 노리고 매매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매매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SM이 지금 여기서 음봉이 시원하게 여기 나왔다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 양봉이긴 하지만 장 초반에는 음봉의 모습을 띄었을 거고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 음봉이었겠죠. 그러면 사실 음봉이거나 양봉이거나 둘 중에 하나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음봉이 나오더라도 다음날 다다음날 언젠가는 이 11선을 향해서 나오는 양봉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양봉을 기다리는 측면에서 매수를 해봄직했던 것은 맞습니다. 여기다 돈을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종목 차라리 뉴로메카나 꿈비, KCS, 셀바스 AI 이 종목들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저는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하는 것들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에서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기 SM에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복귀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내일 미국 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미국 장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또 움직임이 있겠죠. 우리나라가 다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그것에 따라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제가 생각한 저점을 건드리면 그냥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사고 다시 그 저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서 손절은 최소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최대화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계속 사용해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결과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방법이 통하는 방법인지 안 통하는 방법인지 아는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수익이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도 영상을 올릴 텐데요.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매를 언제 어디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 더 맞추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수익도 낼 수 있는 같이 수익도 내고 같이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